좋습니다. 우리 박선원 의원과는 전당대회 얘기도 또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잠시 후에 그 얘기는 하도록 하고 현안 얘기 조금만 하고 이야기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역 국회의원과 그리고 이제 정당에서 정치권에 오래 계셨던 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사실 국민들 마음을 좀 잘 살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최근에 부동산 이슈라든지 아니면 특히나 최근 며칠은 또 주식장을 보면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지 먼저 좀 듣고 싶은데 박선원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뭐 스스로 이제 점수를 잘 따고 국정 운영을 잘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그 예상치 못한 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공의 이제 희생자, 내가 성공을 잘했는데 일을 잘했는데 그러나 그 결과로 전혀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그것까지는 아직 예측과 준비가 되지 않음으로써 그걸 다 이제 뒤집어 쓰고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 상황을 이제 성공의 희생자, 자기 자신의 성공의 희생자인데요. 이렇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국부가 한 500에서 800조가 늘었어요. 그리고 그 이제 본원 통화에서 그 막 우리 시장에 자본시장의 예금까지 포함해서 요구불 예금까지 포함해서 약 377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통화 유동성이 늘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 달에 1,000억 불이 수출이 되니까요. 그게 이제 1,500원씩 내고라고 그러잖아요. 달러로 받은 돈을 현금으로 바꿔서 예금하고 그렇게 돼서 377조가 되니까 이 돈이 잘못 돌아다니면은 부동산의 한쪽으로 쏠려버리잖아요. 그럼 돈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이게 투기 자금화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 377조를 면밀히 분석을 해봤더니 부동산으로 지난 1년 동안 새롭게 들어가는 건 48조 정도예요. 그러니까 377조의 규모에 비하면 많이 들어간 건 아닌데 이것은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이 많이 올랐잖아요. 유동성 과잉돼가지고 그게 전부 부동산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막았는데 그런 막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이제 그 은행 대출 총량 규제 등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파는 사람도 힘들고 이사를 가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차피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고 2년마다 이사 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엄청난 병목 현상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는 줄고 왜냐하면 전세를 얻으려면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전세 보증금을 줄이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월세가 또 늘잖아요. 월세는 매달 나가는 돈이란 말입니다. 또 이자보다 더 높아요 월세가.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들은 여러모로 힘든 거죠. 이사 가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월세 전세 올라가는 월세 내기도 힘들고 그런 속에서 이제 그나마 이제 주식 시장이 좀 하락일 때는 그렇게 저렇게 이제 융통도 하고 또 내가 부동산으로 돈은 못 벌지만은 주식으로 벌 수 있다는 이런 기대와 희망이 있었는데 몇 가지 그러니까는 두 가지의 핵심은 단일 종목 ETF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반도체 시장에서 일부 이렇게 이제 뭐를 그 넘나지가 급격한 그러한 그 사이클은 없을 거라고 보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규모에 있어서의 변화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조금 많이 팔고 덜 팔고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바로바로 반영이 되니까 이 부동산과 주식이 상호 시너지로 잘 갈 때는 좋지만 하나가 안 갈 때는 둘 다 이제 충격이 크게 오는데 지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워낙 이 경제가 잘 돼가지고 국부가 늘고 유동성이 대량 늘어버리니까 이게 팍팍 크게 요동치듯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 잘못한 것 특히 그 단일 종목 ETF에 대해서는 다들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정말 그 민심이 어제 잘했다고 오늘 용서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내가 좀 수익을 봤다 해서 오늘 내 계좌가 확 꺼졌는데 그거 가지고 기분 좋고 엊그제 벌었으니 괜찮다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좀 대통령께서 빨리 교육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말씀해 주셨지만 그 어쨌건 주식시장의 이 변동성이라는 게 뭐 어느 정도여야 하는데 너무나 그 급격하고 또 심하다라는 얘기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건데 얘기하신 것처럼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 상장 지수 펀드 그러니까 ETF 자체를 두고 뭐 그 아주 주요한 원인으로 해석들을 많이 하고 경제 당국에서도 금융 당국에서도 여기에 대한 규제책을 냈습니다. 개인별 투자 한도 설정하고 통 투자 금액을 제한한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 될 텐데
뭐 조치도 나오고 지금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뉴스를 보시는 분들, 장을 보시는 분들 다 평가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JYP하고 이동학 최고는 이게 이제 비판을 하자면 좀 더 신속하게 뭔가 대책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주식 문제는 뭐 그런 뭐 비판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뭐 그거는 전문가의 영역에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난처하고요. 예. 정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정치와 정책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정책적으로 아주 정합적이고 맞고 옳은 듯한데 민심을 잃으면은 성공하기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 뭐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 이제 좌파에 심취했을 때 이 선정과 선동은 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과 그걸 가지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의 상황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전선을 넓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주식이 더 급한 불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의 안정화와 정상화에 더 공을 들이고 일단 이 서부 전선을 해결하고 난 이후에 부동산이라는 동부 전선은 천천히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후 관계나 이제 우선순위 같은 것들을 좀 설정할 필요가 있다. 네. 이동학 최고. 저도 이제 중간에 뭐 국민연금에서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엄청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고요. 그 뒤에 ETF 이 레버리지 생기고 난 다음에 야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할까? 이 아우성이 나왔는데도 당국에서는 딱히 어떤 조치가 없었어요. 국민연금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계속 끌다가 대통령께서 해외 나가시기 얼마 전에 그 얘기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해갖고 이제 움직인 거거든요. 물론 그 이전에 뭐 무슨 금융위원장이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이게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게 시그널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의 부글부글했던 면들이 훨씬 더 심화됐다. 그리고 더 확장됐다. 예, 이제 이제는 뭐 상당히 이거 수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까지 일단 밀렸다. 본인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만들고 나서 시장에 출시된 지 얼마 안 지나서 이거 내가 막았어야 되는데 못 막았어야 되는데 뭐 땅을 치고 후회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했어야 돼요. 본인이 아니면 그 말을 하지 말든가. 그 말을 하지 않은 채 아니야 그 말을 하면은 시장에 영향을 주거든요. 이거 문제 있는 거야? 예. 그러면은 투기를 노린 사람은 아 이거 가지고 투기로 장난을 해보겠네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일단 돈 물린 사람은 이거 반토막 났는데 어떻게 빠지냐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내 돈이 녹아 나가는데 그러면은 대책을 마련해 놓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강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표현도 굉장히 세잖아요. 누워서라도 막아야 됐다. 이미 잘못된 걸 인정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인정을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한 20-30% 교정이 가능한 수준에서의 인정이라든지 아니면 대책을 내놓으면서 사실은 죄송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말은 엄청 세게 문제가 있다고 해버리니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투자자들은.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대통령 좀 순방 기간이고 또 대통령이 돌아오기를 또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그 대통령 한 분만 또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도 좀 사실은 이게 국가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게 운영이 돼서는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과거에 이제 그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주식이 잘 올라갈 때 있었어요. 그때 이른바 경제 관료들 중에 주식 요정이 있었어요. 요정. 경제부총리나 정책실장이 한마디만 하면 주식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실적의 문제보다는 심리적 안정감으로서 밝은 미래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주식시장에 긍정적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지금 경제 관료들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주식 상황은 뭐 사실 뭐 저희가 이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전문가 모시고 따로 한번 저희가 시간을 만들도록 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게 이제 근데 뭐 제가 한 20초만 말씀하시죠. 될까요? 사실 주식시장 자본시장의 그 선진화 건전화를 위해서 저희 당내에서 대선 기간에도 그렇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상법 개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 국민의힘이 부스터 플랜에 비해서는 우리가 훨씬 일반적인 선진화 모델에 가까운 방식으로 상법도 개정하고 해서 이제 많이 이제 올려놓았는데
그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잘못된 상품으로 해서 이렇게 무너져 버리니까 우리 당이 그동안 얼마나 집중력을 가지고 하다못해 금투세 논쟁해서 우리 스스로 지지 기반을 이뤄가면서까지 그렇지. 금투세를 폐지에 가까운 연기까지 했거든요. 예. 그 쉬운 결정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면서 이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자본시장을 선진화하려고 했던 것에 비하면 아까 우리 이제 제이와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정책을 그렇게 잘 해도 정치적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때, 예, 그랬을 때 항상 정책의 그 명암 있지 않습니까? 네. 항상 그 내가 생각하지 못한 뭔가가 터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 최소화하고 그런 것들이 생기면은 어떻게 그것을 완충하고 흡수할 건가를 해야 되는데 당 입장에서는 많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네. 이 이야기는 저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좀 시간을 만들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 앞서 말씀드린 이 형사법 개정안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뭐 필리버스터를 한다 하더라도 시간 지나면 이제 이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예. 결론이 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국민의힘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고 검찰 내부 어제는 보니까 이제 강백신 검사가 또 무슨 조롱성 글을 또 올리기도 하고 검찰총장 대행도 입장을 내면서 불편한 또 심기를 드러내는 장면들을 등등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상황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세 분한테 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뒤 상황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형사소송법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어떤 그 법률적 강제잖아요. 예. 이제 국가 권력이 존재를 할 때 모든 것이 평화적이고 순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되면 좋지만 되지 않을 경우에 그래서 강제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데 그 형법 중에서 형사소송법은 그야말로 인신 구속과 관련된 것이고 나의 뭐 정말로 어떻게 보면 생명까지도 관련돼 있는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법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나의 인신 구속이나 내가 불법적으로 어떤 피해를 받았을 때 내가 권리와 이 생존성이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형사소송법 속에서 과연 검찰의 그동안의 이런 불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무도한 검찰권 행사를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췄는데 다시 한번 이걸 이제 들여다볼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국리민복, 예, 국민들의 어떤 기본권의 보장, 그 다음에 권리의 향상과 증진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철학적 방향과 얼마나 궤를 같이 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수사 기소를 분리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은 그를 분리함으로써 경찰에 대한 견제라든지 경찰 자체의 어떤 권한이나 이것을 제약하는 그 자체 안에 경찰의 그 자체 안에 형사소송과 별개의 차원에서 얼마나 지금 준비되고 이게 단속이 되어 있느냐. 예. 그런 것.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봐서 그 두 가지 문제가 없다면 보안 수사권을 그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이제 정비가 부분적으로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이제 뭐 유예를 둘 수도 있고 뭐 한 6개월이라든지 언제든지 또 개선해 간다. 또 개선해 간다든지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다. 원래 이제 거의 핵심적인 내용은 형사소송법 개정이지만 재정에 가까운 개정이란 말이에요. 매우 핵심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이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변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JYP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책과 정책이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내용을 다 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항상 현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복잡하고 우리가 다 예상해서 미리 예방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기본 명제 그렇죠. 앞에서는 우리가 좀 겸손하고 겸허하게 이 문제를 잘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그 국민의힘 쪽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원 구성에 불만을 가지고 국회에 계속 안 들어오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법사위에도 들어오고 해서 보안 수사권 존치를 얘기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지금 뭐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 국면이고요. 이번 형사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공소기각 사유보다 조금 더 넓게 이 조문이 형성된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을 이제 공소 취소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반대한다.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JYP가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게 이 법이 없더라도 공소기간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 차라리 그냥 거래설로 음모론으로 가지 뭐 이렇게 유치한 이야기를 꺼내나 싶은데 죄송합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사회의 영역에서 불가역성이라는 건 없어요. 혁명이 있으면 반혁명이 있는 거고 되돌릴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100% 진리도 없어요. 입장에 따라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 개혁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눈부릅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적용을 시켜보면은 10월 2일 날 중수청이 출범하면 왕멸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10월 2일이면 예산국회도 안 끝났기 때문에 예산 문제, 조직 문제가 끝나지 않아서 올해가 넘어가기 전까지 이게 중수청이 제대로 구성될 리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꾸준히 해가야 되는 거고 좀 이게 황당무계한 생각이지만 법사위가 24시간 갑풀 가동하면서 이 법 통과되고 문제점이 밝혀지면 바로바로 깎아서 보완입법들 바로바로 해가지고 다시 바로바로 통해내는 시스템으로 이거를 문제점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해결해야지 국민들로부터 욕 덜 얻어먹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발 이거를 신념과 윤리의 영역에서 이제는 배제하고 책임의 영역으로 생각을 좀 바꿔주세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한다라는 이제 대명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률상 검사의 수사권에 관련된 이 법률들이 제법 많단 말이죠. 그렇지.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고 나면 검사가 이제 수사를 못한다라면 하위 법률들 뭐 또 그리고 대검 내규들 바꿔야 될 게 뭐 몇백 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도 일이 한가득 남은 거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책임이라는 부분에서도 마지막까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형사사법 체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거 대수술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익히 봐왔던 그런 수술이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난 수술이고 이것에 따라서 정합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피해자가 바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언론인들이 이걸 우호적으로 써줄 리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 언론인들이 문제다라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러한 책임성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진짜 24시간 불을 켜고 어떻게 무슨 문제가 생길까 이런 부분들 물론 지금도 시뮬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피해자들 얘기도 들어야 되는데 수사 실무 전선에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들도 정말 총괄적으로 듣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오늘 뭐 공소기각 얘기도 하셨는데 요 조항 2개 넣는데 저는 이제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돼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하는 법안은요. 나중에 반드시 반동이 와서 다 뒤집어집니다. 하나만한 개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는 건 민주당으로서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